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기능사 학습 멘토 태양광 닥터 119입니다. 제가 1편에서 그 태양광 발전설비 기능사의 시험 공부 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그 흐름 또는 어떻게 하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2편, 3편, 4편에 걸쳐 가지고 좀 간략하게 일반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한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냥 일반 그 공부하는 거랑 틀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대체 태양광 설비가 뭔지도 내용도 좀 보고 이런 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친숙한 내용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 개요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는 단순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도 보시지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 에너지.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뭐 바이오 이런 게 좀 더 그 친숙하죠.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본 단어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시험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신에너지 정도로 외워두면 나머지는 재생에너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시험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에너지들의 종류의 특징은 우리가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적이고 비고갈성, 계속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태양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태양광 발전의 장점에서는 햇빛이 있는 곳 이런 곳은 뭐 무조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이 별로 들지 않죠. 그냥 태양광 설치를 해놓으면 저절로 자기가 그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이 길고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수명을 한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30년이 이 태양광 모듈이 그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효율이 좀 저감돼서 그래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거나 리파워링 발전소가 생겨서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제3국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그런 식으로 좀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좀 낮죠.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에 비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저렴해졌는데 초기 설치 비용이 그래도 고비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사량이라는 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차가 심하고 국가별 차이도 심한 편이죠. 그리고 또한 설치 장소도 음영이라든지 어떤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 제한 또는 뭐 어떤 건축적인 또는 뭐 발전 관련된 토지 발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라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는 PN 접합, 광전 효과에 의한 광기 전력. 뭐 상당히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개요에서 그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연료전지 이렇게 제가 쭉 내용을 적어 놨는데요. 방금 전에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풍력, 바람, 수력, 물, 연료전지, 수소, 산소의 화학 반응, 태양열. 이거 조금 약간 일반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태양광은 빛에 의한 거고 태양열은 태양열, 열 에너지를 변환해서 냉담방, 급탕을 하는 거고요. 수소 에너지는 수소를 연소화시켜서 얻는 에너지고 보통 뭐 수소 관련해서는 차량 수소차도 많이 있죠. 그리고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 잔사유 가스화 발음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바이오는 그 유기물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얻는 거고요. 지열 땅속에다 묻어 요거는 좀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해양 에너지는 뭐 조수 파도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거고요. 또 폐기물에 의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아까 좀 그 광전 효과, 광기전력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PN 접합, 실리콘 접합 태양전지, 요게 셀 한 개에 0.6V 8A가 발생해서 이 셀들이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서는 발전을 한다는 그런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그 태양광 발전의 장점, 단점
그 아까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이해하시다기보다는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어떤 태양광 모듈이죠.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에 반도체를 활용해서 그 반도체가 P형, N형 반도체겠죠. 그래서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공들을 어떤 효과를 이용해서 이 전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외부 부하에 어떤 전력을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런 그 설비에 대한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정도, 요 정도 단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요게 그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전체 시스템의 그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태양광 모듈, 그 모듈들을 다 모아서 접속반이라는 설비에다가 다 물리게 되는 거죠.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모아주는 접속반이 필요하고요. 그 접속반에서 모아진 전기를 변환해주는 인버터를 통해서 상용 전력 계통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요 밑에 DC, DC, AC, AC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일반 분들은 이런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D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류고 AC는 교류죠. 그래서 태양광 모듈은 다 DC입니다. 그래서 접속반까지는 다 DC를 모아서 오는 거예요. 와서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입니다. 이 변환 장치를 통해서 상용 전력 계통이라고 적어놨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뭐 저희 나라에서 그냥 한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전봇대가 됐던 지중화가 됐던 그렇게 그 한전에서 보내는 그 계통에다가 저희가 이 설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DC에서 생산했던 전기가 한전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C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 태양광 발전소 실제적으로 방금 그 설명드렸던 발전소의 형태를 제가 좀 사진으로 좀 담아 봤는데요.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머릿속으로 상기하셔가지고 아까 그 설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글이나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다 보면 상당히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저기 그 판 이런 게 태양광 모듈 DC, 그래서 그 위에 그 가대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 끝에 보면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설비들 있죠. 요거가 바로 접속반입니다. 그래서 저 접속반으로 아까 다 모여가지고 아직까지는 DC 형태인 거죠. 그리고 빨간색 요거는 이제 뭐 제품마다 다 틀린 건데요. 요게 이제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통해서 AC로 변환이 되고요. 이 변환된 전기는 상용 전력 계통, 여기 보면 위에 그 계량기가 달려 있죠. 그 계량을 통해 가지고 한전 쪽으로 흘러가서 내가 발전을 얼마 해서 뭐 예를 들면 수익 사업이라면 수익이 얼마고 뭐 자가로 썼다면 내가 얼마 정도 세이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보통 태양광 관련해서 나오는 게 그 태양광 스펙트럼, 저희가 그 빛이죠. 빛에 대해서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는 보통 그 가시광선 쪽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태양광에 활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기 질량 정수라고 해서 에어매스 태양전지 측정의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생소합니다. 생소하긴 한데 결국에는 태양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 시험 조건 STC라고 합니다. STC 조건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TC 조건, 왜냐하면 조건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연광이라기보다는 인공적인 조건이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균등하게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수치 1000, 온도는 25도, 에어매스는 1.5 이런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으로 넘어가서는 태양광 어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모듈화 구조물 이런 것들 어레이라고 부르고요. 그 태양광 인버터 DC를 AC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해서 PCS라는 말도 쓰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PCS라는 말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태양광 인버터라는 설비만 저희는 쓰면 되는데 사실 그거 외에 거기에 보면 개통 연기의 제어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을 수 있어요. 특성 따라 갖고 그러니까 인버터 외에 여러 가지 개통 연기 장치들이 많이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을 PCS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통 연계 제어 장치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은 뭐 구조물 차단기, 계측기, 보호개정기, 뭐 SPD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통 연계 제어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S 요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축전지입니다. 축전지고 그냥 저희 이해하기에는 배터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분류로는 그 연계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연계라는 용어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연계는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태양광을 연계를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했을 때 독립형 태양광 발전, 그리고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독립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가지고 발전된 전기를 한전으로다가 가는 게 아니고 ESS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걸 독립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서 그런데 결국은 외진 곳, 섬 이런 곳에, 또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캠핑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캠핑카 천장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을 통해서 인버터는 아니죠. 거기는 이제 뭐 보통 컨트롤러라고 그러는데, 컨트롤 통해서 배터리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죠. 이런 게 독립형이고요. 개통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전 쪽에다가 이렇게 연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연계 방법에는 또 그 개통 연계에는 역송 병렬하고 단순 병렬이 있는데, 역송 병렬은 말 그대로 역송이죠. 거꾸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를 거꾸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역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송 병렬은 보통 이 발전 사업, 수익성, 여기서 발전된 전기를 한전 쪽에 판매하게 되면 계량을 통해서 돈으로 받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고요. 단순 병렬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자가 소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 쪽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또 나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단순 병렬은 그냥 자가 소비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 고정식, 추적식이 있고요. 고정식은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정된 형태. 이게 좀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격이나 유지 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추적식은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태양광의 궤적을 추적해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발전 효율은 높지만은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조금 높은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 전지, 거기 봤을 때는 크게 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방막 태양광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결정질 실리콘은 단결정, 다결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결정은 현재는 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결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단결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막 전지는 CIGS 태양전지, 연료 감응형 전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방막 태양전지도 지금은 그 많이 쓰이진 않고요. 이게 좀 되게 좀 유연합니다. 그래서 플렉서블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를 보면은 왼쪽에 저희 그 폴리실리콘, 실리콘 원자재를 생산해서 이거를 인곳, 덩어리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쭉하게 뽑아가지고 얇게 자릅니다. 얇게 잘라서 셀을 만들게 되는데, 이 셀이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게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데 옆에서 보면은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셀들을 이렇게 한 판에다가 다 붙여놓으면 저희가 그걸 모듈이라고 불리는 어떤 태양 전지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 건전지를 여러 개 연결하듯이, 직렬 연결하듯이 그렇게 연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태양전지의 그런 효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분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공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 효율, 태양광을 100을 보냈는데 이게 과연 전기로 해서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 프로테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진율, 개방전압과 단략전류의 곱에 대한 출력의 비, 이것도 비슷한 비율을 따지는 건데, 이걸 이해해도 무방하고 사실 공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뭐 전혀 쓰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전지, ESS, 이것도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상단의 배터리는 좀 단순하지만 밑에도 결국에는 배터리입니다. 근데 배터리가 여러 개고 용량이 크다 보니까 뭐 요새 전기차 사건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게 좀 이슈가 생기고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달린 것, 그걸 E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발전 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현장하고 좀 매치시켜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